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께서는 충청북도 의회 의장님을 지내셨고, 가스 남양공사 사장님이죠. 그래서 참여 수는 적지만 일당백이신 장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강의 우리 임 박사님 모셔 듣기로 해서 박수로. 이제 104명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호흡과 발성 부분도 강의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편의상 마이크를 벗고 하는데, 그 대신 제가 천연 소독제를 사용해서 제 몸을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천연 소독제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안전한 상태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 테이블 스피치라고 했습니다. 테이블을 놓고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데 실은 소통 부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절실함을 느껴서 어디 가나 뭐 소통하는 시대에 소통하는 국회의원, 소통하는 의장, 소통하는 대표, 막 이렇게 다 소통자를 붙여야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소통하려면 공감해야 되는데, 공감은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읽어주는 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시작은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 길이 막혔어요. 오늘 지금 퇴근길이라서 정체되어서 막혔는가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아 그렇군요. 이 시간이면 길이 막히죠.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딴지를 걸면 안 되죠. 이 시간에 그쪽 길이 막힌다고요? 이상하네. 그럴 리가 있나요? 이렇게 나가면 뻑뻑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하려면 먼저 공감해 줘야 됩니다. 공감한다는 방법은 바로 상대의 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디 공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결론이 버킹검이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네.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하게 된다. 뭘 이해하나요? 현재의 상황을.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굉장히 생활에 제약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인정하면 궁죽변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변즉통, 통즉구란 말이 있습니다. 궁죽변, 궁하면 변화하게 마련이다. 얼음발에 물긋기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절박할 때 뭔가 돌파구를 찾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절박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 오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다 보면 통하게 마련인 것이고, 통하다 보면 영원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궁죽변, 변즉통, 통즉구. 말이 이 시대에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그냥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름에 여러분 더우면 덥다고 막 더위와 싸우시니까 그럼 더 덥잖아요. 그리고 더위 먹고 그럽니다. 그 더위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이해하게 돼요. 왜요? 여름이니까 더운 거지, 겨울이면 추운 거고, 그죠?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더위에 건강하게 병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세상을 다 끌어안는 건강학법이라는 책을 이제 썼고요. 그리고 3월 초에 3월 15일 날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오늘 주제입니다. 3월 15일 날 출간한 이유가 왜 그 3월 15일 날 출간했을까요? 4월 15일 날 겨냥해서 4월 15일 날이 뭐 있었죠? 선거 있었죠. 그래서 선거철 되면 또 말을 하는 분들이 많고 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라는 책을 썼고요. 9월 10일 날 나온 책이 이제 오늘 공감시대입니다.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공감시대. 그래요. 화법은요, 말의 기술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죠?
화법이 바로 처세고 처세가 곧 삶의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시는 일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포인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인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8시 반까지 하게 될 텐데 요거 하기 전에 사석에서 말을 잘하는데 공석에서 말이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전 의장님만 빼놓으시고 목사님 빼놓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사석에서 말이 되는데 공석에서 말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의 타겟을 맞춰서 좀 강의해 드릴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선 그나마 해. 형식적인 말은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사석에서는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 될지 할 말을 잃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 많은 사람의 집안은 장맛도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소란을 당할 수 있으니 말을 항상 조심하여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요.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잘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에 서툴러져 있는 게 또 우리네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말이 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스스로가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까지 생각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첫눈 내릴 즈음에 쓰려고 출간하려고 이미 탈고했다고 말씀드렸죠. 거침없이 말하기, 잡담력을 키워라. 잡담력이 곧 화력이다. 지적인 어떤 지역만 화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잡담스러움, 수다스러움 이런 것도 하나의 화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네요. 네, 쉽게 딱딱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권의 책을 중간중간에 퀴즈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S대가 최고 유명한 대학입니까? S대보다 더 강력한 대학이 있는데 어떤 대학인 줄 아십니까? 맞추면 제가 책을 드리도록 합니다. 가장 센 대학이 어떤 대학이죠? 목사님 말씀하지 마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지 마시고 다 말씀하지 마시라고 예, 세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해병대라고 하는데요. 해병대보다 더 센 대학이 있습니다. 들이대. 넌센스예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들이대. 사람들이요 말을 잘 못하고 소목소목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라고 계산하다 보니까 말을 조근조근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말이 거침없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가장 센 대학이 무슨 대학이라고요?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들이대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장경동 목사님, 우리 김동준 목사님, 그리고 김재동 MC, 김창욱 교수 이 세 사람을 얘기했었습니다. 김창욱 교수는 뭘 잘한다고요? 우리는 어떤 강의를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거를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이 짜증내요. 어려워 죽겠어. 그리고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내 말까지 너의 말까지 그렇게 계산하면서 들어야 되겠니? 좀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김창욱 교수입니다. 김창욱 교수는요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어떻게 강의를 하던가요? 강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떡하나요? 따라서 합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묘사하라. 시작. 설명하지 하려 말고 묘사하라. 설명하지 않고요. 그 사람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연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먹혀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대중 강의하는 그 강사로서는 손에 꼽을 거예요.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김미경, 김창욱, 김씨 집안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 전 의장님도 김씨 집안이에요. 김형근 의장님. 네. 김창욱 교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설명하지 않고 묘사합니다. 연기합니다. 자, 그러면 말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아서 백식찬처럼 머리가 하얘진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디 나와서 인사말을 하라든지 자기소개하라든지 건배 제안하라든지 짤막한 그걸 식사라고 하거든요.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하라고 주문받았을 때 여러분들 머리가 하얘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키워드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물으면 요즘 한참 고3 아이들하고 많이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왜 고3 아이들하고 만나냐면 수시 면접 때문에. 수시 면접이 11월 중순에서 12월 초에 쫙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거 끝나면 바로 정시 면접이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취업 면접이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승진 면접이 있어요. 네.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정년하시고 나셔서 60세 정년 하시고 나면 저한테 왜 찾아올까요? 예, 60세 정년하고도 요즘 평균 수명이 100세니까 예, 약 40년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오세요. 왜요? 길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년하고 나면 귀가 쇠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저를 찾아와요. 저는 그러니까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그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월간지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요. 인터뷰 그 글이 한 18가지 문항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걸 막 작성하다 왔는데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18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글을 쓰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 깨닫게 되고요. 말을 하다 보면 또 깨닫게 돼요. 네. 그런데 왜 살죠? 라고 물어보면 마스크를 쓰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의장님 드디어 벗으셨습니다. 의장님 왜 사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왜 사시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하시면 네,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제가 센스가 있죠? 네. 맨 먼저 출석하신 분. 네. 왜 사세요? 저는 그냥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 시간을 즐기려고. 와,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럴 때 박수 주셔야죠. 의장님. 네. 거창하지만 네. 좋은 세상 만들려고. 와, 박수 보내주세요. 네. 와,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밑에 1층에서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밴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가 되기를 라고 해서 올렸어요. 네. 놀이터였으면 좋겠어요. 그 놀이터에서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바꾸고 아름답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저희 도서관 프로그램이 놀이터입니다. 네네. 결국 왜 살죠? 라고 물어보면요.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결국 행복에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결국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행복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이 내 삶에 그리고 내 이웃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행복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회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우리의 가치는 지구의 가치는 행복 추구다. 근데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보람된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봉사도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뇌는요 굉장히 원시적인 것 아십니까? 가장 행복할 때는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가장 행복해요. 저는 삼겹살 팍 구워가지고 동료들하고
네네, 행복해요.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먹고 있으면요, 음식 맛이 안 난다는 거 아시죠? 예,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요. 더 하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먹으면 더 행복해요. 그리고 해운대에 가는 KTX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먹으면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린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예, 아름다운 동반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조건이 아니겠는가. 근데 행복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써드렸는데요. 인터로뱅입니다. INTERROBANG 따라서 합니다. 인터로뱅 시작. 인터로뱅. 이 인터로뱅이 물음표하고 느낌표의 합성부호거든요. 경의적인 노라움. 여행을 가가지고요. 그 대연의 웅장한 장정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감탄사가 저는 나오는 거예요. 와, 아름답다. 와, 웅장하다. 와, 멋있다. 이때 우리는 정말 행복에 젖어 있는 거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도 와, 행복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게 아니라 감탄사를 연발하다 보면 행복해진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몇 번이나 감탄사를 하셨나요? 저를 보고도 감탄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감탄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저같이 멋진 사람 보면 와, 멋있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와, 멋있다. 근데 멋있어 보이지 않는데 와, 멋있다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아름다우세요. 갈수록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말하는 대로 상상하고 기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하다면 뭐 하라? 감탄사를 연발하라. 감탄하라.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최고의 칭찬은 뭐라고요? 감탄해 주는 거예요. 와, 의장님 훌륭하십니다. 멋져 보이십니다. 거기다 한 줄 더 떠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져 보일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최고의 찬사,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네. 공감하려면 감탄하라. 시작. 공감하려면 감탄하라. 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말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키워드를 생각하라. 키워드. 그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라 이거예요. 저는 지금 고3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데 고3 아이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야? 마음껏 사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껏 산다는 건 뭐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서 그리는 대로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행복한 삶이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리액션이 없으면 저는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박수 좀 보내주세요. 마음껏 사는 것입니다. 소신껏 사는 것입니다. 네, 친구가 장에 간다고 따라가면 그건 소신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가장 멋없는 사람이 줏대 없고 소신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만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꿋꿋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56세이기로 세상을 하직하셨는데 그분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구마로부터 해방되십시오. 도구마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해 살고 있다고요. 그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고 소신껏 살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껏 사셔야 됩니다.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아라. 우리는 의무감으로 살면 안 돼요. 일과 노동과 놀이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노동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노동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른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네, 노동을 합니다. 의무감을 합니다. 근데 그거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골프 그 떼약볕 아래서 18홀을 돌다 보면요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치거든요.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머슴이나 시키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본인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 프리, 랜덤, 자유함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인들은 네,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성공이라고 한다면서요. 전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사회적인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자유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내 소신껏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유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사회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뭘 말하지? 할 때 머릿속에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소신껏 사는 거 중요합니다. 소신껏.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분을 세워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왜 인기가 높고 그리고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니까 힘을 받는 거예요. 네. 의장님처럼 정치하는 분들이 왜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힘을 갖는 거예요. 대변인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왜 막강 그런 힘이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50%까지 갔었는데 47.8%가 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네, 하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산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명분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사회에 뭔가 유익한 일을 하겠다, 기여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응원해 줄까요? 말일까요? 응원해 줍니다. 응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힘을 받고 명분을 얻는 거예요. 명분을 얻으면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명분을 산실하면요. 바로 질타가 들고요. 견제가 들고요. 비난이 쏟아지고요. 교도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신껏 명분을 세워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나만의 영리 영달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세상에 유익이 되고 또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행복은 뭐라고요? 소신과 명분을 세워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복은 더불어 살 때 행복해요. 혼자 독도에서 아무리 멋있게 산다 하더라도 아마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래요. 행복감을 취하지 못할 거래요. 네,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는데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스킨십하는 것, 봉사의 손길, 그리고 선물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이렇게 5가지로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어요.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제가 잡담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현대인들은요, 자기 감정을 묶어놓고 살아요. 감정 노동자라고 하나요? 네, 노동자들 많잖아요. 본인은 우습지도 않은데 웃어야 되고요. 화난 일이 있어도 즐거운 표정을 줘야 되는 게 우리는 현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화날 때는 화를 내고,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엉엉 울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감정 표현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성들은 그걸 잘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요, 남성이니까 강한 척 하거든요. 함부로 물을 끓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용서를 구해서도 안 된다. 왜요? 남자니까. 예, 근데 여자들은 수다스러워요. 25,000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시는 거예요. 남성들보다 오래 사시는 거예요. 남성들은요, 가슴에 안고 살거든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요, 동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동물 속에 웅크리고 있다고요. 근데 여성들은 마침표를 잘 찍고, 그죠? 쉼표를 잘 찍어요. 그래서 우물에 들어갔다 탁 나오면 다 깨끗이 청산해버리죠.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먼저 이혼장을 내민다고 한다면서요. 그럼 남성들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내가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표현에 자유로워요. 남성들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정을 표현하라. 사랑해. 나 외롭거든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엣지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핸드폰을 열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거는요. 집에 갈 때까지 답답하다. 무한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성들은 굉장히 그 대화할 때 과정을 중시하거든요. 남성들은 결과지향적이에요. 남성들은 대화할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반면에 여성들은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옛날에 저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78번지가 제 고향인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모님이 여름에 되면 꼭 놀러 오셨어요.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주무시고 가셨는데 마루청에 저희 마루청이 있었거든요. 마루에다가 모기장 쳐놓고 어슴도슴 밤새도록 얘기하세요. 근데 맨 똑같은 얘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수다 얘기 아니겠는가, 잡담 얘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키워드를 5개를 잡았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또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라. 화가 날 때는 화를 낸다고 화를 내시고 또 즐거울 때는 즐거운 표시를 내시고 해야 되는데 화낼 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화를 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이건 정말 욕이었잖아요. 근데 화를 내더라도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돈벼락 맞아 죽을 놈아. 그럼 어때요? 행복하죠? 굉장히 행복하죠. 욕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 터져 죽을 놈아. 안 하든지. 요즘은 그런 아주 심각한 욕은 안 하죠. 욕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돈 떼먹고 도망갔어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인정해주면 측은지심이 생긴다고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인간아. 그러면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앞에 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아유 얼마나 급했으면 차가 끼어들었을까. 오죽 바빴으면 그랬겠냐 인간아. 그러면 크락션 눌러도 안 눌러주죠. 그러면서 사고 안 난 거 먼저 다행이지. 그게 바로 무슨 법이죠? 네,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시작.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아까 감정을 표현하라. 두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여성들이 또 남성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손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손끝. 그리고 혀끝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성들은요, 20대 여성들은요, 네. 키스할 때 혀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그리고 40대 여성들은 왜 손끝을 많이 사용하나요? 침 발라서 돈셀 때, 네.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혀끝, 손끝, 발끝을 많이 사용하면 장수하는 건데 여성들은 음식 만들 때 손끝 사용하죠. 그리고 아이들 안아주고 또 집안 살림하고 또 그럴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요 이 손끝도 사용할 때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남성들이 음식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아직은 여성들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손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장수합니다. 손끝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들은 무려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살아요. 왜요? 골칫덩어리 없어졌잖아요. 네, 오래 삽니다. 근데 반대로 여성이 먼저 죽으면 남성들은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하면서 좋아할 것 같지만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왜요? 만질 대상이 없거든요. 네. 아내가 죽으면 만질 대상이 없어 오래 못 산대요. 네. 그래서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 아파 그러면 손녀가 배 아파 그러면 할머니가 무릎에 얹혀놓고 네 배는 똥배, 내 손은 약손 만지다 보면 사르르 이게 배가 안 아팠었거든요. 스킨십은 바로 치료제고
마음의 안정제입니다. 요즘 스파가 많이 생겼어요. 남성들이 스파를 많이 찾아요. 왜요? 근육이 뭉쳐가지고요. 그리고 피로하니까 스파를 많이 찾는데 네, 그 잠재 속에는 외로우니까 스파를 많이 찾는데요. 왜요? 가면 만져주잖아요. 마사지 하면서. 그래서 스파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이 스킨십 할수록 소통이 잘 되고 공감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정을 표현하고 스킨십하고 또 선물하라. 세 번째 선물하라 말씀드렸죠? 선물하라. 그래서 부부간에 선물을 많이 해야 돼요. 동료 간에 선물을 해야 돼요. 저는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도전인 그 중국권 회장 최영수라는 회장인데 이거 복싱 선수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사정옥이 홍수환 선수의 보좌관이라고 자칭해서 다니는 친구인데 내일 우리 유성에서 모임이 있거든요. 한 50여 명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차에 잔뜩 싣고 다녀요. 그 사람이 정관장하고 뭐 센트리온인가 화장품 그 대리점을 해요. 크게 해요. 그런데 가방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막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제가 피부가 비교적 좋은데 그 화장품을 써서 그래요. 네. 화장품 막 주고요, 가방 주고요, 막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왠지 만나는 게 즐거워요. 선물 공세가 중요해요. 네. 특히 여성들은 선물에 약하거든요. 네.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막 선물 공세하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이 선물을 잘 못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품 가방,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생각해서 못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성들은 마음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을 받아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명품 백 같은 거 큰 거 안 해요. 아주 작은 거 합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작은 거만. 여러분, 첫 번째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킨십 하는 거, 세 번째가 선물하는 거, 네 번째가 봉사의 손길. 뭐 요즘 힘든 일 없어?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일선을 좀 거들어 주는 거, 네, 감사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것, 함께 시장 가고, 함께 등산하고, 함께 여행하고,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5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활용하셔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니까 예배당이라고 옛날에 했어요. 여기 예배당이라는데 예배당이니까 한번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주부터 꼭 교회 나오셔서 섬기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막 100점처럼 하얘진다. 그럴 때 빨리 키워드를 뽑아내가지고 그 키워드를 그림 그리듯 말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 정말 대형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빨리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를 조목조목 선정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삶의 도구 5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세요. 여러분들 감정 노동자가 되지 마시고 그럼 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병 나시게 되니까 감정을 그때그때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스킨십을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손끝, 혀끝, 발끝을 많이 사용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선물을 아끼지 마세요. 저는 제 사무실에 많이 오시거든요. 을지대학 병원 둔산동에 있습니다. 이장님 대전 오시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면 제가 봐요. 손을 빈손으로 오면 제가 짜증내요. 누구는 뭐 들고 오는데 너 빈손이냐? 사람이 매너가 있어야죠. 매너가 없냐? 바깥 300에 얼마인데 한 박스 5,000원이면 사는데 드링크제 8,000원 비싸면 15,000원 밖에 더 해요. 네. 그리고 여성한테 갈 때는 장미 한 송이면 어때요? 그런데 제 김우영 작가가 있어요. 문학 작가. 제가 이번 눈 올 때쯤에 책을 냈는데 왜 눈 올 때쯤에 내려고 하냐면요. 첫눈 올 때쯤에 누군가 그 눈을 같이 맞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눈을 좋아하고 첫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잡담력이라는 책이 나온다고 했죠. 42번째 책. 43번째 책도 탈고해가지고 감수를 바뀌었는데 그 책에 감수한 사람이 문학박사 김우영이에요. 공직생활 마감하고 열심히 문학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감수 맞췄어요. 근데 책 제목이 뭐라고요? 꽃돼지 윤치원 박사의 시와 수필이 담긴 풍경. 왜 꽃돼지라고 지은지 아시죠? 자, 청년 때에 별명이 꽃돼지였어요. 지금도 얼굴이 팽팽하지만 그때는 막 얼굴 터질 것 같아서 살이 쪄가지고. 근데 밉지 않은 그런 돼지라서 꽃돼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돼지가요, 의외로 IQ가 높대요.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IQ 높은 게 돼지래요. 네. 돼지를 그렇게 돼지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돼지는요, 막 땅을 막 헤집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못 봐요, 평소에는.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돼지가 잘 넘어지지 않죠. 얼른 넘어지면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넘어진 김에 돼지처럼 여유롭게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MTB 자전거 타다가, MTB가 산악자전거거든요. 자다가 넘어져가지고요. 제가 왼쪽 손목을 지금 수술했지만, 아직 필이 박혀 있어서 차가워요. 겨울철 되니까. 박혀 있지만 넘어진 김에 하늘을 바라보고 쉬었다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실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데 이때 좀 쉬었다 간들었더니, 그리고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을 어떻게 내가 새롭게 그 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 반드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빨리 키워드를 찾아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예화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트롯 가수들이 대세죠. 네. 제 옆에도 막 그 노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봉사, 재능 기부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는 썩 잘하지 않지만 노래 교실 가서 노래 2, 3년 배워가지고 음반 내가지고 가수 취입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제 수요 CEO 과정을 했습니다. 수요 CEO 저녁에 일반 그 CEO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어제 처음 오신 분이 김현숙님인데 남편이 자동차 공업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대업한데 건물을 조금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10월 31일 날 첫 번째 공연을 하더라고요. 무대를 꾸며놓고. 근데 어제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제목이 너무 좋아요. 첫 번째 노래 제목이 밀당. 뭐든지 밀고 당기는 거가 필요하잖아요. 부부와는 적당히 밀고 당기는 거, 인간관계에서 적당히 밀고 당기는 긴장감이 있어야 정말 지속적으로 잘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거든요. 긴장감이 없어가지고 느슨해지면 서로 못 볼 꼴을 보게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식당에서 마주보고 있는데 이쑤시고 그러면요. 그것도 나무젓가락 잘라가지고 이쑤시면 정말 음식 먹고 다시 토해내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품 쩍쩍하고 방울 붕붕 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안에서 그런 남편이 있죠? 그럼 저한테 보내세요. 당장 고쳐드릴 테니까. 아마 여기 계신 가정의 남편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밀고 당기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다 그러합니다. 모든 조직이. 그래서 저는 강의 끝나고 나면 교수님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일정 때문에 죄송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갑니다. 하고 자리를 뜹니다. 왜요? 적당한 신비감이 있어야 돼요. 같이 식사하면서 김치물 뚝뚝 떨어뜨리고 오세요. 그러면 강의빨이 다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제 강의빨 살리기 위해서 강의 마치면 바로 뜹니다. 목사님 저 좀 이따 잡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잡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잡는다고 제가 먹을 사람도 아닙니다. 적당한 신비감을 둬야 돼요. 아셨죠? 신비감이 그 사람의 카리스마입니다. 또 자신감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자신감이 있을 때 자석처럼 잘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비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새처럼 단순하게 살자.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겠다. 우리 의장님. 청주 시민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충북 도민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네, 비전.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말을 어디 가나 유창하게 해야 와 리더답고 그죠? 지도자답죠. 앞에 서가지고 버벅대면요, 에이 틀렸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흰색을 좋아해요. 왜요? 흰색을 입으면 사람이 말쑥해 보여요. 막 이게 체크무늬 들어가고 그냥 사람이 어수선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검정도 좋아요. 검정, 블랙 앤 화이트. 검정도 좋고 흰색도 좋아요. 딱 아주 심플하게 쫙 하면 한섬해 보이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창의력. 그 다음에 과시욕도 필요하답니다. 과시욕.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시고, 저도 다이어트 하려고 꽤나 노력하는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시고 예쁘게 하려고 하시고, 제가 실은 백발이거든요. 39살 때부터 백발을 다녔는데요. 교수님 정말 노숙해 보이고 멋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싶어서 염색을 했는데 3년밖에 안 돼요. 염색을 했더니요, 제 스스로 막 젊어지는 거예요. 오늘 청바지 입었는데 청바지 입으니까 왜 젊어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있어요. 엣지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적당히 과시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요즘 뭐 벤츠가 흔한데 옛날에는 에쿠스 타고 다니면 쳐고 있는데요. 요즘은 외제차도 많이 타고 다녀요. 다 뭐예요? 과시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예, 돈 벌어서 과시하라 이거예요.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히 성공하셔가지고 과시하세요. 어쩌면 봉사도 과시일지도 몰라요.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시작.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외롭다고 생각했을 때, 재래시장에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천만다행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장태산에 라이딩 갔거든요. 자전거 타고 5명이 라이딩 했어요. 그리고 라이딩 정상에 가서 여름철인데요, 알탕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알탕? 옷 벗고 그냥 풍덩하고 몸을 던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갑은 빼놓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바로 나와도 한 30분 있으면 다 이게 말라요. 열기로. 그걸 알탕이라고 하거든요. 옷 입은 채 들어가서 계곡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적시고 나오는 게 알탕입니다. 알탕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장태산 밑에 보리밥도 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있죠, 전. 그 다음에 막걸리 파는데, 그걸 파는 거, 서빙하는 아줌마가 이거 앞치마를 했는데, 앞치마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당신이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와,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흔치 않은 인연이고요. 그렇잖아요. 네, 매일 만나는 게 사람이지만 그런 인연이라는 게 결국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흔치 않은 인연, 당신을 만난 것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럴 때 박수 안 주시면 제가 네.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세 번째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낭송해 드렸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늘이 있어야 돼요. 저한테 MBC 전 구성작가 이현홍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7, 8년 전에 다니신 분이에요. 왜 다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교수님의 큰 그늘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로구나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분이 되십니까? 저는 조달환이라는 연기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고백한 바가 있어요. 내가 아직 유명한 배우가 되지 못한 것은 아직 인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덜 인간적이라서 아직 명배우가 되지 못한 그냥 저는 연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큰 금일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함께 흘려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시를 읽으면서 반성합니다. 나는 얼마나 인간적이었던가. 갑자기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절실합니다.